네, 안녕하세요. 손혜원 TV를 운영하고 있는 손혜원입니다. 브랜드 얘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주 고맙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브랜드를 할까? 제가 40년 동안 이 브랜딩을 해오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브랜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브랜드고 좀 관심 있는 브랜드,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나 또 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특히나 이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작업 위주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개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그럴 브랜드는 모두 다 잘 아시는 정관장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홍삼 브랜드입니다. 물론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정관장 상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 since 1899라는 그 이 정관장이 시작된 연도가 나옵니다. 저 때는 이제 고종 시대인데 그때에도 홍삼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 이제 생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899년에 이 국가가 직접 신뢰가 가게 만든 그 이 홍삼 제품을 지금으로 말하면 담배 인삼공사 같이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독점 판매하는 이제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매 사업이라고 그러죠. 전용해서 매매를 하는 건가요? 네,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전용해서 판매를 하는 전매회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역사가 1899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가장 중요했던 품목이 바로 홍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국가가 이 전매를 하던 그 홍삼이 오늘날의 정관장이 된 것입니다. 그 정관장의 역사가 1899년부터라는 저런 이제 그 자랑을 하는 것이죠. 오래됐다. 그리고 국가가 그 전문성을 갖고 만든 대표 브랜드다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정관장이란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뭐 좋다 싫다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또 처음에 정관장이란 그 브랜드가 이제 광고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될 때는 뭐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태권도 그 뭐 정시성을 가진 관장이 정관장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사람들이 또 재미삼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게 오래된 그런 이름인가 봅니다. 아마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졌던 이름인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홍삼을 그 전매를 하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들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뭐 일제강점기 때 만든 브랜드가 한두 개입니까? 뭐 우리가 쓰는 단어나 모든 것들도 많이 있죠. 저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누가 만들었던 간에 일단 지금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관장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난 것은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발매가 된 제 책에는 정관장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이 출간 계약은 해놓고 아직 책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임기 끝날 때쯤에서 제가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 2번째 책을 낸다면 그때 정관장에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이 마크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189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알리는 이 정관장의 엠블렘은 제가 만났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근데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참 뭐라 그럴까 아주 묘한 인연이었는데 제가 정관장 작업을 의뢰받기 몇 년 전에 이 정관장과 같은 업종 그러나 국가에서 공인한 전매하는 그런 홍삼이 아닌 이 농협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를 이제 로고를 만들고 엠블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그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정관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발표를 하는데
저 마크를 그때 그 농협에서 만드는 그 브랜드 한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이름 만든 거 아니고요. 그것도 원래 자기들이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엠블렘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이 정관장의 엠블렘을 아주 속속들이 제가 들여다봤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봤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정관장 엠블렘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정관장과 비슷하게 아류로 또는 뭐 다른 집단에서 만든 그런 이 브랜드와 로고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나오는 이 고려 인삼인 모양이고요. 이것도 어딘가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백세인 6년근 우리 인삼. 홍삼 만들려면 6년근을 써야 한다고 하죠. 순홍삼원, 진한삼, 참다한, 천지향 이런 것이 홍삼인지 아닌지 사람들 어떻게 알라나 몰라요. 삼누리 이 정도는 삼인지 알겠죠. 한진생, 샘 이지, 홍삼시대 이건 아주 정관장하고 아주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든 한삼인입니다. 그 한삼인은 제가 만든 브랜드 네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브랜드들 보시면서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홍삼이다 라는 그 느낌이 들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 홍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쉽게 어떤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브랜드의 힘입니다. 광고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광고의 효과가 전달이 되는 것이 좋은 브랜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한삼인을 만들 때 제가 한삼인의 그 엠블렘을 이 팔각으로 만든 이유는 이 정관장과 좀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정관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관장인 줄 알고 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농협 정도에서 나오는 브랜드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아마 한삼인 관련되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거 저희가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시간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정관장 하기 훨씬 전입니다. 다시 한번 정관장의 그 기존 브랜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6년근이라고 해서 양쪽에 별들이 6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태극도 이제 3태극이 들어가 있죠. 가운데 흰면이 있는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볼 것은 이때는 정관장이란 이름보다는 홍삼이라는 그 로고가 훨씬 중요했죠. 그때는 경쟁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정관장은 작게 들어가고 밑에 홍삼이 크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 엠블렘을 보면 조형적으로는 조금 이 길이가 좀 길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관장이 그 당시에도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쉽게 이 브랜드를 뜯어 고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은 지금 있는 브랜드에서 거의 변한 것은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소비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그러나 따라오는 경쟁자들은 우리가 바꾼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관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얘기를. 그러면서 대부분의 디자이너나 브랜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관장의 로고가 촌스럽고 그리고 옛날 로고 같다 해서 전체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거를 그대로 바뀐 것 같지 않게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아주 마음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놓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관장이라는 이미지를 180도 바꿀 생각은 본인들이 없었는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촌스럽다, 새로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꾼다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리뉴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있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가려서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리뉴얼이지, 새로 만드는 것은 크리에이트죠. 창조죠. 근데 리뉴라는 것은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을 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가져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준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참이슬이라는 브랜드는 진로가 개선된 거죠. 그쵸? 진로의 다름 아닌 같은 뜻의 다른 그 단어일 뿐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리뉴얼입니다. 본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본질적 가치 위에서 그 어떤 마케팅의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 마크가 조형적으로 잘 됐던 잘못됐던 이 마크를 갖고 그야말로 1899년부터 이 국가에서 공인된 홍삼으로 팔아왔다는 것인데 그 고종 때 조선시대 말기에도 그랬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습니까? 고려시대에도 일단 우리나라 삼이 워낙 유명해서 그때 고려삼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죠. 고려는 영어로 뭐죠? 코리아죠. 우리나라의 코리아라는 국호가 영문으로 된 국호가 고려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려 이름을 붙인 가장 유명한 것이 고려삼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고려삼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나오는 삼이죠. 한국은 나중에 생긴 이름이지만은 그 옛날의 이름이 고려고 이 삼의 이름은 고려삼인데 그것이 이 정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표성을 갖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국가에서 관장을 한 것은 1899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고려삼을 판매했을 때는 훨씬 더 그 이전 한 1000년 정도 이상으로 더 앞으로 간다는 거죠. 한국의 인삼이 위대하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면세점이나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정관장이나 또 다른 농협에서 나오는 한삼인이나 이런 삼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 고려삼 지금 정관장의 심볼로 이런 심볼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디자이너들이 보기에 뭐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촌스럽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천억의 매출이라는 것은 이게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기업 하나가 5천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이것은 중견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때는 홍삼이 정관장보다 더 중요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로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활용하되 지금은 정관장을 좀 강화시켜서 뒤따라오는 그런 아류 브랜드들을 좀 떨쳐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한 것은 정관장을 키우고 홍삼을 좀 줄여야 되죠. 어차피 저 공간 안에 들어갈 때는 이 정관장을 키우려면 홍삼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정관장 이퀄 홍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전체 엠블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좀 기다란 걸 약간 좀 줄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리본이 좀 안정감이 좀 없다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안정감을 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깜쪽같이 소비자는 모르게 그러나 경쟁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브랜드를 위해서 이제 스타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관장을 어떤 글씨로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관장은 키우고 홍삼은 줄여서 그 다음에 이제 리본을 좀 안정적으로 한다. 이런 과정들이 뭐 수없이 있었죠. 실제로 정관장의 작업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직원들이 스터디한 과정들을 이제 지내고 저희가 이제 시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시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정관장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보시면 그 정관장을 키우고 이따 다시 비교해 보여드리겠지만 홍삼을 이제 줄인 그런 비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엠블렘의 그 길이를 조금 납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리본을 안정감 있게 만든 거죠. B는 그 당시에 이 신영복 선생님이 정관장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 정관장 글씨로 이제 홍삼을 함께 저 홍삼 글씨도 선생님께서 같이 써주신 글씨입니다. 정관장 홍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또 다른 우리 그 이제 훈민정 음체에서 나온 글씨로 정관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프레임도 조금 다르죠. A는 지난 옛날 거랑 가장 비슷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 거는 약간 위가 넓고, 정관장을 좀 글씨를 크게 넣기 위해서 위가 좀 넓고 밑에는 약간 좁혀서 안정감을 좀 줬고요. 세 번째 거는 위에를 각도를 좀 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배인삼공사에 정관장 담당하시는 분들은 B나 C 정도의 변화도 원치 않으셨어요. 저건 옛날 거랑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A 선상에서 이 작업이 그 결정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A를 갖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된 그 엠블렘으로 이 제품들, 홍삼정, 홍삼톤, 홍삼분, 제가 할 때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넣어서 이 주변을 꾸밀 것인가에 대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삼정이나 홍삼톤, 홍삼분을 밑으로 빼서 따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저 엠블렘 안에 집어넣어서 아예 그 정관장의 힘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또 빨간색에서 바뀌는 것도 뭐 사람들이 놀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 아주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이게 홍삼, 이 제품이 이 정관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불안해한다 해서 절대로 빨간색이 아닌 거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관장 글씨가 저렇게 크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이 된 그 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원래 있었던 로고와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비교를 다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죠? 영윤 씨? 시스 1899 위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 주어진 붉은색 안에 엠블렘이 훨씬 더 크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관장이 더 확연하게 들어갑니다. 확연하게 커졌죠. 배경도 더 하얗게 돼서 아주 확연하게 아주 명료한 글씨로 들어갔죠. 홍삼이야 좀 작아져도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6년분의 6자가 좀 작아졌죠. 왜냐하면 저건 작아도 그냥 보이거든요. 코리안 진심이 더 잘 됩니다. 더 잘 보이죠. 하얀색이 진색이 아니고 진생.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리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게 전체를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처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 인삼 테두리의 금색이 더 얇아졌죠. 얇아져서 뭐가 달라졌죠? 금색이 얇아지니까 인삼이 더 통통해졌어요. 맞죠? 금색을 얇게 함으로써 통통해졌고, 그리고 붉은색과 저 안에 엠블렘하고 사이에 그라데이션으로 브라운 색깔들이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이것이 확연하게 진해졌죠, 오른쪽 게. 근데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뭔가 명료하게 보이죠. 잘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고. 그런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비자들이 정관장 바뀐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그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뀐 것에 가장 큰 쇼크를 먹은 데는 어딜까요? 정관장을 따라오던 기타 회사들이죠. 홍삼을 만드는. 그리고 그냥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관장의 엠블렘을 유사하게 흉내내면서 따라오던 데들이 다 그야말로 그냥 의학한 거죠.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을 확연하게 차이를 둬서 그 정관장을 강조를 시키니. 그래서 지금 바탕의 빨간색도 조금 바뀌었어요. 농도를 조금 우리가 이제 손을 더 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문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뭘 바꿔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그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한 그 결정을 그 제대로 받쳐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모든 브랜드와 마케팅의 목적은 매출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파는지. 그죠? 근데 이 정관장의 사례는 저는 사실 가장 짧은 동안에 짧은 시간에 작업을 했고 돈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그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마구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저는 깜짝같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이 바꾸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라는 얘기 때문에 이 일이 제게 왔고요. 그리고 이 일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이 엠블렘 바꾸고 패키지 3종 정리해 주는데 1억 받았고, 이때는 참 놀랍게도 그 프레젠테이션을 단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제가 딱 한 번 갔어요. 물론 직원들은, 담당자들은 몇 번 더 이제 미팅을 했겠지만 딱 한 번 갔고, 한 번에 끝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은 그 이 정관장이라든지 홍삼 업계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손혜원 크로스포인트가 남다른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능력 있다, 뭐 최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뭐라 그랬게요? 디자이너들은 저게 무슨 디자인이냐? 돈을 1억씩이나 받고 뭐 저따위로 해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기회 될 때 제가 그 동호화 약품의 그 이치라는 브랜드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도 그 이치라는 제품이 나오고 나서 디자이너들이 뭐 이걸 패키지라고 했느냐, 뭐 이것을 브랜드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치는 나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업계 1등이 되었고요. 뭐 매출도 꽤 많이 올린 그런 이제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은, 저도 디자이너지만은 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유능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이 경력이 많아질수록 그 디자인의 가치의 척도를 어디다 두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디자이너들이 마케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항상 마케터로부터 이렇게 좀 소외되고 푸대접을 받는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그 디자인 자체, 그림이나 멋진 것에 경도돼서 실제로 그 본질의 가치를 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뭐 디자이너들이 워낙 그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디자인들, 특히나 그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브랜드를 손을 댈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진로가 참이슬로 바뀔 때는 똑같은 본질의 가치를 갖고 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정관장은 깜짝같이 똑같이 갔어요, 그냥.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다 바뀌었죠.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정관장의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 이것도 제가 좀 잘난 척 좀 해야 되는 건이에요. 왼쪽에 제품 앞에 병이 있고 뒤에 박스가 있죠. 오른쪽에 앞에 이 병이 있고 뒤에 박스가 있고, 이것은 똑같은 그 병의 똑같은 박스입니다. 근데 왼쪽 것이 이제 기존의 거고 오른쪽 게 제가 만든 건데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달라요? 뭐가 좋아진 것 같아? 빨간색 배경이 넓어진 게. 정확하게 반을 잘랐고요. 그 반의 위쪽과 리본이 반 밑으로 오면서 그 전체 배경이 넓어졌죠. 왼쪽에 병을 보시면은 여기 필수 표기 사항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뭐 라벨을 붙인 게 아니라 이 라벨 한 장에 인쇄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 왼쪽에. 근데 저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 전면에서 안 보이게 끝까지 밀고 옆으로 몰아 넣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정관장 마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 정관장의 이 엠블렘, 이 마크 자체가 이제는 그냥 홍삼의 마크거든요. 정관장을 상징하고 신뢰감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왼쪽 병을 오른쪽으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면적 안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났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정이란 글씨를 저렇게 중간에 복잡하게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훨씬 더 가늘어졌죠. 글씨가 가늘게 넣으면서 아주 평범한 글씨를 넣었지만 더 훨씬 더 잘 보이죠. 깨끗하게. 그리고 저 박스를 보시면 박스도 마찬가지로 밑에 한국인삼공사를 없애고 밑에까지 검정을 끝까지 내렸죠. 저 위도 끝까지 올리고 양쪽도 끝까지 가게. 저기는 뭐 후가공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간 박스였는데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저 가운데 가장자리 금색만 남겨놓고는 온전하게 이 병 속에 있었던 그 엠블렘과 이 홍삼정의 이 관계들을 그대로 갖고 나가면서 딱 정반으로 오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리뉴얼은 선수가 아니면 진짜 하기 좀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관장은 지금은 뭐 로고도 조금씩 바뀐 것 같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제가 했던 일들 중에서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몇 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름은 이 자체는 1899년부터 고종이 행해왔던 그런 이 관에서 관장하던 홍삼을 만들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또 워낙 우리나라 홍삼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정관장이라는 이름을 1940년대인가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끄집어내서 다시 붙인 거는 또 한 90년도나 지나서 이것이 이제 대표 브랜드가 됐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역사를 알기 전에는 정관장을 그때 만든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이렇게 이 패밀리 브랜드 그리고 이제 개별 브랜드 그리고 라인업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털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관장의 이름 자체도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둔 채로 그리고 엠블렘도 원래 있던 것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변하게 만들어서 마케팅의 효율을 높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관장의 이 사례에 대한 발표는 이거로 줄이고요. 다음번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